안녕하세요. 이번 저널클럽 발표를 진행하는 남기현입니다. 이번 저널클럽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스탠퍼드 대학의 웨스턴 위테커팀에서 2025년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하였으며 지네틱 엔지니어링 된 미생물 치료제를 이용하여 인간 장 내에서의 통제된 분치파를 통한 질병 치료 효과 검증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장내 미생물군은 인체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 중 하나이고 최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과 함께 새로운 치료제 플랫폼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위장관과 같은 인체기관은 다양한 미생물군을 가지고 있어 미생물 치료제를 적용하기에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환경입니다. 기존의 미생물 치료제들은 치료 활성을 가진 균을 장내에 일시적으로 서식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동물 모델에서는 효과를 보였고 인체에서도 안정성은 검증받았으나 치료에 필요한 농도를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였기에 충분한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포케이콜라 볼가투스라는 장내 미생물과 포피란이라고 하는 다당류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먼저 포케이콜라 볼가투스는 건강한 사람의 장내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박테로이드과의 균주로 인체의 장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유전자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미생물 치료제 개발에 이상적인 후보군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포피란은 김과 같은 해조류에서 유래한 다당류로 일반적인 인간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아 장까지 온전하게 전달되는 비흡수성 물질입니다. 포피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양인의 장내 미생물 중 단 2%만이 해당 물질을 대사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에서 착안하여 다른 장내 세균들과 경쟁하지 않고 이들만의 배타적인 생존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저자들은 이전 연구에서 볼가투스에 포피란을 대사할 수 있게 하는 유전자를 추가하여 포피란 농도에 따라 장내 정착 수준을 정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이미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식도처럼 대사 유전자가 추가된 박테리아는 포피란을 대사할 수 없는 다른 박테리아들과는 다르게 포피란을 특이적으로 대사할 수 있어 포피란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경쟁적 우위를 갖는 익스클루시브 니치를 보여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저자들은 이 전략을 실제 질병에 적용하여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하이퍼옥살루리아, 줄여서 EH라고 하는 위장관과 밀접한 질환을 모델 질환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질환은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소변으로 과도하게 배출되는 질환으로 신장 결석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이들은 EH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옥살레이트를 분해하여 포르메이트로 전환시키는 5가지의 핵심 유전자 경로를 포케이콜라 볼가투스에 서입했습니다. 이 핵심 유전자들에는 옥살레이트 및 포르메이트 수송체를 포함하여 4가지의 대사효소들이 포함되고 경로의 최적화를 위해 약 92개의 관련 효소 후보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스크리닝하여 최적의 조합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의 효율을 마우스 모델에서 평가하였는데 엔지니어링된 균주들을 주입한 쥐들에게서 대조군에 비해 소변 내 옥살레이트 수치가 약 47%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 그래프가 엔지니어링 되지 않은 균주를 주입한 대조군이고 푸른색 그래프가 엔지니어링 된 균주인 MB1000S를 주입한 실험군입니다. 7일차 이전까지는 식단을 통해 EH를 유도시키고 7일차에 각각의 균주들을 경구 투여하여 소변 내 옥살레이트 수치를 토대로 치료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조군에 비해 MB1000S가 주입된 쥐들에게서 소변 내 옥살레이트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MB1000S가 쥐의 장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EH 치료 효율을 가지는 것을 평가함으로써 이들이 포피란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장내 정착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포피란 공급을 중단하였을 때 이들의 장내 환경에서의 완벽한 제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엔지니어링된 미생물이 장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생물 치료제로서 임상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균주를 체내에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역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은 컨디셔널 어티뉴에이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략은 MB1000S의 필수 유전자 중 하나인 ARGS 유전자의 기존 조절 부분을 제거하고 해당 부분을 포피란이 존재할 때만 활성화되는 포피란 유도성 프로모터로 대체하여 포피란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필수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생장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해당 전략이 생체 내에서 실제 효율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쥐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인간의 장내 환경을 재구성한 쥐에서
포피란 공급을 중단하였을 때 장내에 남아있는 포피란 대사 유전자 서열의 카피 넘버를 확인함으로써 평가했습니다. 포피란 유독성 프로모터를 가지지 않는 균주가 주입된 실험군에서는 포피란 공급을 멈추었음에도 모두 검출한 개 이상의 유전자 카피들이 발견되었고, 포피란 유독성 프로모터로 대체한 균주가 주입된 실험군에서는 포피란 공급을 멈추자 대부분의 쥐들에게서 유전자 카피가 검출한 개 이하로 감소함을 보여 해당 전략이 포피란 무제 시 MB1000S의 제거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실제 인체 내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MB1000S의 안전성, 내약성, 그리고 장내 정착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1차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왼쪽의 피규어는 해당 임상시험의 타임라인을 나타냅니다. 실험은 총 6주 동안 진행하였고, 실험 시작과 동시에 MB1000S를 투여하고 나서 약 2주 동안 포피란이 포함된 식단을 제공한 다음 정기적인 샘플링을 통하여 MB1000S의 장내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각 실험자 그룹은 서로 다른 용량의 포피란이 포함된 식단을 제공받았으며 포피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내 균주의 수준 또한 비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2주차 이후 포피란 식단 공급을 중단하자 모든 그룹에서 장내 균주 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어 저자들의 컨디셔널 어티뉴에이션 전략이 인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험자들에게서 완벽한 제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임상실험에서 일부 피험자들은 포피란 공급을 중단하였음에도 임계 이상의 균주가 검출되었습니다. C패널에 있는 그래프들을 보시면 일부 피험자들에게서는 포피란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여전히 MB1000S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당 피험자들로부터 분리된 MB1000S 균주의 유전체 서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컨디셔널 어티뉴에이션을 우회하는 돌연 변이가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주로 포피란 감지 시스템인 HTCS의 포인트 뮤테이션이나 필수 유전자인 ARGS 유전자 프로모터의 유전체 재배열과 같은 변이가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전략이 인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은 가능하나 완전한 바이오 세이프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돌연 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돌연 변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멀티레이어드 컨디셔널 어티뉴에이션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변이가 동시에 발생해야만 회피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포피란 센서 도메인에 서로 다른 세 가지의 프로모터를 달아서 세 개의 유전자들을 각각 조절하도록 엔지니어링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균주가 포피란 없이 생존하려면 이 세 가지의 독립적인 유전자에 모두 동시에 변이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돌연 변이로 인한 회피 확률을 극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키메릭 HTCS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루시퍼로이즈 리포터진을 사용하여 HTCS가 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발광의 정도를 측정하여 HTCS의 활성도를 평가하였는데, 포피란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각각의 HTCS가 자신이 유도하는 프로모터만을 높은 수준으로 유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HTCS가 제어하는 프로모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이 성공적이고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실제로 생체 외 그리고 생체 내 환경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먼저 생체 외 환경에서는 이 전략을 사용한 균주는 포피란이 고갈되었을 때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재반등 현상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생체 내 환경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균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 재반등하는 경우가 일부 관찰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유전체 분석 결과 해당 전략을 회피하는 돌연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방식이 돌연 변이 회피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돌연 변이가 없어도 생체 내에서 균주가 지속될 수 있는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바이오 세이프티 개선 노력과는 별개로 MB1000S의 실제 치료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2차 임상시험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2차 임상시험에서는 건강한 자원자가 아닌 EH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에게 MB1000S를 투여하고 정기적으로 포피란을 제공하여 이들의 소변 및 대변에서 옥살레이트 수치 변화, MB1000S의 장내 정착 수준, 그리고 유전자 안정성을 평가했습니다. 포피란 대사 유전자와 옥살레이트 분해 유전자를 마커로 사용하여 대변 샘플에서 이들의 카피 넘버를 토대로 장내 정착능을 평가했습니다.
먼저 건강한 자원자들은 옥살레이트 분해 유전자와 포피란 대사 유전자의 비율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EH 환자의 경우 옥살레이트 분해 유전자의 카피보다 포피란 대사 유전자의 카피 수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개별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브리치 현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확인했습니다. qPCR을 통해 두 마커 유전자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4명의 EH 환자에게서 서로 다른 시점에 포피린 대사 유전자와 옥살레이트 분해 유전자 수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브리치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EH 환자들로부터 MB1000S를 분리하여 올지놈 시퀀싱을 수행하였는데 분리된 대부분의 MB1000S 균주들이 시험 초기 투여했었던 MB1000S와 유전적 구성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어티뉴에이션과 옥살레이트 분해 관련 유전자의 영역에서는 모든 균주에서 승입이 확인되었는데 포피란 대사 유전자 영역은 대부분 일치하였으며 변이가 가장 많은 균주에서도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분리된 MB1000S 균주들이 원래 투여되었던 균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이는 장내에 본래 존재하고 있던 4K 콜라종이 투여된 MB1000S로부터 포피란 대사 유전자를 수평적 유전자 전달을 통해 획득하였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전자를 전달받은 균주는 포피란을 대사할 수는 있으나 어티뉴에이션과 옥살레이트 분해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치료 효능은 상실하게 되어 소변에서 옥살레이트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논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기존 미생물 치료제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자 엔지니어링된 미생물 치료제를 인체 장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동시에 필요할 때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들은 그 전략으로 장내 상재균인 4K 콜라 불가투스를 기반으로 하는 포피란이라는 특정 다당류를 대사할 수 있게 하는 유전자를 삽입하고 포피란의 농도에 따라 핵심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도록 균주를 설계하였으며 동시에 EH라는 질환의 원인이 되는 옥살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임상 모델에서 포피란을 이용한 장내 정착 수준의 조절과 동시에 옥살레이트 감소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으나 일부는 돌연변이를 통해 해당 전략을 우회하거나 수평적 유전자 전달로 포피란 대사 유전자만 획득하고 치료 효능은 상실한 균주들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멀티레이어드 컨디셔널 어티뉴에이션을 통해 돌연변이 회피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아직 수평적 유전자 전달로 인한 치료 효능 상실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 플랫폼의 개발과 동시에 치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